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어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기준금리가 0.75% 올랐습니다.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0.75% 오른 건데요.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금리가 오른 건 1980년대 슈퍼금리 시대 이후 거의 처음입니다. 심지어 파월은 다음 FOMC에서도 큰 폭의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떡밥을 던지면서 밑작업까지 끝내놓은 상황이죠. 만약 금리가 3회 연속 0.75% 인상된다면 아마 또 한 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금리 인상 앞에서도 시장은 오히려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이 4%가 오르는 등 다우보다 오히려 강한 모습을 보였고, 암호화폐 시장도 간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며 금보다 훨씬 더 성적이 좋았습니다. 사상 초유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안전자산보다 위험자산이 더 크게 상승하는 기현상이 벌어진 건데요. 이유야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수준의 금리 인상은 이미 예정되어 있던 가운데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고, 이제 앞으로 오히려 금리를 내리는 것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시장이 기대하는 앞으로의 금리 예측을 7월 FOMC가 끝난 현재 시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우선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는 파월의 엄포에도 아랑곳 없이 9월 FOMC에서 0.5%의 금리 인상만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7대3 정도로 훨씬 많았습니다. 또한 내년 초까지의 최대 금리 인상 수준도 3.5% 정도로 잡고 있는데, 이게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의 최고치로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다리던 금리 인하는 언제나 돼야 시작이 될까요? 시장은 빠르면 내년 5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고, 늦어도 6월부터는 높은 확률로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까지의 금리 인상 계획을 이미 가격에 모두 반영한 시장은 이제 슬슬 내년에 금리 인하를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금리가 내려갈 예상이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기준금리가 두 번 연속 0.75% 오른 이 시점에서도 장기 국채 금리는 거의 변하지 않았고요. 최근에 3.5%까지 올라갔던 상황에 비교하면 금리와는 정반대로 0.75%가 내린 2.7에서 2.8% 사이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반면 단기 국채 금리는 기준금리 상승에 맞추어 함께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장단기 금리 차는 여전히 역전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은 경기 침체에 대한 바로미터로 자주 인용되는 지표죠. 정확히는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어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은 아니고, 경기 침체가 올 전조 증상으로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것이라 봐야죠. 기준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단기 금리는 상승하지만 경기가 둔화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하기에 장기 금리는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번에도 경기 침체는 오고 마는 것일까요? 바로 그 경기 침체에 대한 가장 중요한 힌트가 바로 오늘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 미국 주식시장이 열리기 1시간 전 미국 GDP 속보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현재 예상으로는 마이너스 1.2% 역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이미 지난 분기에 마이너스 1.6% 역성장을 했죠. 만약 이번 분기에도 역성장을 하게 된다면 두 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되면서 기술적으로는 경기 침체로 들어갑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 진단을 내리는 기관은 국가경제연구국이기 때문에 GDP 속보치가 마이너스로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공식적인 경기 침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GDP가 이번 분기에도 역성장하면서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인 것으로 밝혀진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시장이 상당한 공포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제의 큰 폭의 상승을 통해서 차익 실현 욕구가 충분히 차오른 단기 투자자들이 투매를 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죠. 특히 프리마켓이나 장 초반에는 가격이 내려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이 폭락할 것이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었듯 경기 침체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선반영이 되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금리 인상과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가 확정이 되면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거죠. 또한 어제 파월이 성명 발표 후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오늘 GDP 속보치 발표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밑밥을 깔아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파월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미국 GDP를 집계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며 최종적인 수치는 오늘 발표되는 속보치에서 크게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파월은 아마 오늘 발표될 GDP 속보치를 이미 알고 있을 확률도 높죠. 그렇다면 오늘 GDP만 보고 사람들이 큰 패닉에 빠질 수도 있으니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미리 깔아둔 것이 아닐까 하는 예측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역시 장 초반에는 가격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는데 장 후반으로 가면서 진정되는 패턴이 성립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오늘은 장 마감 후 진짜 중요한 실적 발표가 2개나 예약되어 있죠. 바로 애플과 아마존입니다. 이 두 기업이 미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뭐 굳이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과 아마존이 장 마감 후 어떤 실적을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애프터마켓 이후의 분위기가 또 한번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어제 크게 올랐던 시장이 GDP 발표로 천지개벽되었다가 장이 진행되면서 또 한번 뒤집혔다가 장 마감 후에 다시 한번 천지개벽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루 동안에만 몇 번이고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될 가능성이 있는 사상 초유의 변동성 장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까지 예상되는 두 기업의 실적은 사실 그리 밝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 오늘 메타가 실적 발표 후 4%가 넘게 하락했는데 이번 분기 실적은 대체로 예상과 비슷했지만 거시적인 경제 상황의 악화로 다음 분기 실적 예측이 시장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영향은 메타에게만 작용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애플이나 아마존에게도 똑같이 험난한 다음 분기가 될 가능성이 크죠. 또한 월마트도 얼마 전 재고 증가와 소비 심리 저하로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고 오늘 실적을 발표한 소매업체인 베스트바이도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를 이유로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전망은 애플과 아마존 두 기업 모두에게 크나큰 악재일 수 있습니다. 베스트바이가 전자제품의 수요 감소를 예측한 이유가 뭘까요? 얼마 전에 월마트가 했던 말과 완전히 같은 맥락입니다. 경기가 둔화되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 소비자들이 사치품을 줄이고 생필품만 살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애플에게는 치명타죠. 애플의 제품들은 대부분 고가의 전자제품이니까요. 아이폰과 맥 컴퓨터 등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마진이 많은 제품의 수요가 줄고 마진이 상대적으로 적은 제품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뜻이니까요. 결과적으로 애플과 아마존은 이번 실적 발표에서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을 안 좋게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두 기업의 주가가 하락한다면 내일부터의 주가 흐름은 또 완전히 뒤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물론 이 모든 얘기는 결국 다 예측에 불과합니다. GDP가 어떻게 나올지 또 그에 대한 시장 반응이 어떨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또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은 어떻게 나올지 또 그에 대한 시장 반응이 어떨지도 결과가 나와봐야 하는 거죠. 결국 예측으로 거래하면서 그에 따라 시장이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것에 일희일비해서는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방식의 거래는 투자가 아니고 도박이죠. 더 이상 동전에 앞면이 나오냐 뒷면이 나오냐의 베팅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나에게 컨트롤 권한이 없는 시장 상황과 거시경제, 기업들의 단기적 실적에 따라 사고 파는 것을 그만해야 합니다. 제 아무리 시장 1위 기업 애플이라 하더라도 내일 실적 발표 후 오르거나 내릴 확률은 거의 50대 50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베팅하는 건 도박이죠. 훨씬 더 장기적인 확률에 베팅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베팅은 화폐의 가치 하락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승률이 100%인 가장 쉬운 투자 방법입니다. 거시경제, 기술적 분석, 분기 실적 분석, 왜 그렇게 승률 낮은 어려운 묘기를 익히려고 시간과 노력을 낭비합니까? 심지어 최상위 능력자조차 계속 반복하면 결국 언젠가는 실패하는 게 도박입니다. 쉬운 길 놔두고 돌아가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있죠.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그 기업이 여전히 좋은 기업인지만 모니터링 하세요. 이게 법정 화폐의 반대에 베팅하는 100% 승리 공식입니다. 화폐의 가치 하락에 따라 자산의 가치는 계속 상승하기 때문이죠.
공부와 노력은 어떤 자산이 좋은 자산이고 여전히 좋은 자산인가를 파악하는 데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 외의 모든 무의미한 노력에서 벗어나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멘탈이 완전히 회복되는 정도를 넘어서 멘탈이라는 존재 그 자체에서 해탈하게 되실 겁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